1월 14일 화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미국장이 어제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은 상당히 강하죠. 하지만 메인까지는 아니고 좀 사이드로 돈들이 도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더블 목표 같이 한번 가보시고요. 기준되는 미국은 어제 나스닥이 하락했지만 다우는 상승하면서 좀 선별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여전히 트럼프 취임 전에 고금리와 강달러 때문에 흔들기 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 관련해서 뉴노멀 시대를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나왔던 기술주 중에 엔비디아, 블랙엘이 또 문제가 있어? 계속 자주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 거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금리가 조금 누르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어떻게 확장될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1월 달에는 우리나라가 달라진 건 다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주도주, 우리가 키워가는 빅수급 제이싱을 계속 하고 있는 과정이고, 제목 여전히 꼴찌에서 1등으로 사이드로 돈이 좀 돈다는 표현을 드렸고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는 코스피를 많이 샀습니다. 코스닥 안 사다가 이번 주부터는 또 코스닥을 줄이고 오늘은 사면서 흐름 수급들을 방향을 보여줬어요. 빅바이오 보시는 우리 종목들이 오늘 저는 가격을 잡는 매수세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데 같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크게 올랐던 야외 반도체가 미국 기술주와 함께 조금 조정받고 있죠. 근데 떨어지면 제가 사는 저가 매수를 말씀드렸는데, 밀림에 사자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금들이 아직 메인은 아니지만 오늘 엔터 대장 우리 거도 크게 슈팅을 좀 나오고 있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원기옥 로보테마도 아침에 신고가 갔다가 출렁거리는 모습들, 게임주도 대장도 상당히 괜찮죠. 그 외에 또 조선 방산 같은 이런 주변주들로 종목이 좀 도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장, 제가 월봉 말씀 자주 드리는데 1월 월봉이 양봉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분기월봉이 되면서 연으로 또 양봉을 만들어줘요. 작년에 가장 대표적이었던 게 1월 달에 샀던 엔비디아 계속 갔던 흐름 보시겠지만, 그래서 연말 연초의 흐름들을 더 면밀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은 우리나라가 좀 약하긴 해요. 약한 건 아닌데 수급들이 지금 탁 들어가진 않아요. 주변을 돌고 있다 표현을 드렸습니다. 원래 밀림의 사전 아주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원래 채권이 그랬거든. 근데 보시면 채권도 사실 2-3년째 별로 안 좋아요 지금은요. 하지만 표현상 밀리면 사자 이렇게 의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개인분들이 단타나 이런 분들이 젊은 분들이 많으시는데, 열심히 단타 보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물론 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배웠던 기술적 분석을 제가 말씀드렸던 일봉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면 훨씬 제가 말했던 불확실성한 변동성이 줄어들고 추세를 보시는데 편하게 여유있게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시작할게요. 미국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어요. 12월 28일 FOMC부터 확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제 빠졌다고 물론 양봉이 나와서 나쁘진 않습니다만 아직도 흔들기 구간이에요. 금리나 어떤 대변수에 따라서 여기까지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까지 조정받을 확률이 저는 여전히 높게 봅니다. 블랙스완 같은 거 없으면 돼요. 어제 금리가 4.78, 장중에는 4.8을 넘었다왔어요. 그렇게 하고 당연히 달러 같이 올라가면서 110을 터치하면서 지금은 조금 빠져가 있는 상태죠. 아직 흔들기예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기준 한번 잡으시면 좋은데, 금리를 꼭 같이 보셔야지만 주식 보는 눈이 커집니다. 미국 10년물 금리 성장을 볼 수 있는 가장 지표되는 종목인데, 이때 훅 올랐을 때 있죠. 금리가 올라가면 항상 정시 조정을 받잖아요. 이때 4.45 정도 갔을 때 언제냐면 2022년 9월 10월이었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막 계속 빠지고 금리 자이언트 셀업 하면서 중국 날아간다, 우리나라 에고사탄 한다, 유럽 무너진다 했을 때가 2022년 9월 10월 달에 최고 우리나라 환율 1440원 갔던 때예요. 이때도 금리가 꽤 높았죠. 그렇게 하면서 막 글로벌 금융위기 온다 막 그러다가 그때가 또 바닥 쳤습니다. 안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데, 이때보다 2023년 이때는 더 올라갔습니다. 그때 에크만 얘기했던 그 5%대, 그때 6% 간다고 또 JP모간에 그분이 다이몬드 얘기하셨던 건데, 이때보다 더 올라갔는데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얘기는 안 났어요. 정시가 많이 빠져서 그때 금리 제가 발작났다 표현드렸지만 오히려 금리가 더 올랐지만 시스템 위기가 아니라 정시만 조정받고 다시 바닥에서 반등을 주게 됩니다. 근데 보시면 잘 떨어지죠. 미국 연착륙 같이 작년 올해까지 떨어지다가
다들 아시는 트럼프 정책 때문에 미국으로 돈이 들어간다, 온 USA 때문에 돈이 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도 출렁거리고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데, 자, 단순한 금리를 비교 보면 올라가도 이때는 금융위기다, 이때는 정시가 박살났다, 지금은 오히려 미국으로 돈이 들어간다 하지만 경기가 또 나쁘진 않아요. 어떤 얘기냐면 미국 성장과 함께 제가 올해 예상을 드릴 때 고금리와 중금리 얘기를 드렸습니다. 금리 쉽게 안 빠진다 그랬어요. 미국이 그러면 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눈치 보면서 조금씩 내리는 금리나 경기 부양제 쓰고 있지만 금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22년에 금융위기, 23년에 정시 박살, 24년부터는 미국 경기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트럼프 정책까지 보면서 고금리 강달러가 이제는 적응을 하는 시기입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적응되는 쪽으로 기업이든 아니면 회사든 살아가고 안 좋은 것들은 도태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시기가 올해는 계속 올 거라 보기 때문에 고금리 중금리 시대에 적응되는 과정에 보고 주변 사업이나 우리 투자할 때는 실적에 어닝 기반되는 고금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현금도 많고 돈을 잘 버는 그런 걸로 더 절대 차별화를 계속 하셔야 되고요. 말 그대로 비미국에서는 얘들의 정책에 대비해서 경기 부양책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뒤에 또 못 살아남는 쪽 섹터나 약한 기업들은 자꾸 구조조정되고 안 좋아질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 이것저것 테마 왔다 갔다 하는 거 하지 마시고 큰 거 위주로 주된 종목 들고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올해 투자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고금리에는 불구하고 저금리 때 수혜 볼 수 있는 헬스케어 바이오가 나름 선방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보는 대형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고금리에 적응하면서 자기 성장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물론 금리가 좀 떨어져 주면, 흔들리기 끝나고 떨어져 주면 이 바이오 헬스케어는 더 수혜를 받을 거예요. 큰으로 한번 잡아가시고요. 자, 트럼프 취임 전에 정치 흔들기다, 정책 카드 키우고 쪼는 기한 말씀드렸고, 어떤 분은 트럼프가 취임식 발표문에서 큰 흐름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25년에 예산안 마감이 3월 15일이고 그 전에 부채한도 조정도 해야 되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는 트럼프도 내심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흐름이 저는 서서히 변할 거라 보면서 이 흔들기를 잘 지켜보세요. 대신에 우리나라는 또 종목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또 보기 또 볼 게 많습니다. 엔비디아 블랙일 문제, 한 미디어에서 얘기를 했는데 작년 9월에 말씀드렸지만 8월에 확 엔캐리 때문에 떨어졌다 급등을 했다가 다시 떨어졌던 9월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부사에서는 오히려 부인을 하고 있지만 좀 자주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엔비디아나 AI 쪽 B2B 쪽에서는 좀 출렁거릴 수 있는 재료는 될 겁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좀 JP모건 헬스케어를 좀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랑 협업하는 그런 내용도 나왔어요. 물론 젠소랑이 발표한 건 아니지만 헬스케어 분야 회원사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디지털 헬스, AI 에이전트죠. AI 비서 쪽도 그렇고 이런 쪽. 원래 사실 신약을 만들 때 온갖 걸 다 조합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어떤 콤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신약 과정, 개발 과정과 임상에서는 이 AI를 엄청 쓰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고도화되는 거예요. 예전에 다 돌았지만 수술용 로봇이라든지 의료 쪽에서 쓰는 로봇도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 로봇은 이렇게 저렇게 계속 붙어요. 이 얘기가 나왔었고요. 아마존 AWS랑도 헬스케어 AI 파트너십 맺은 얘기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이 마지막에 이것저것 규제 때려주고 있는데 한 2년 보던 반도체 규제를 국가별로 3단계로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나 대만이나 동맹국들은 제일 상위에 붙어서 무제한 수입하고 좀 제외로 좀 보장을 해줬어요. 그런 면에서 반도체 좀 괜찮게 보여집니다. 자, 계속 흔들기 구간에서 미장은 지난주에 정말 다 보셨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서학개미 분들이 2배, 3배, 많은 건 5배짜리도 있어요. 영국계. 이런 게 가서 레버리지가 워낙 개인분들 많이 하시기 때문에 급변동, 이 큰 레버리지 하지 마세요. 분명히 시장에 신호를 주고 경고를 줬는데 계속 하시는 분들은 정말 안 되십니다. 자, 비트코인은 제가 계속 9만 불 쪽을 계속 봤거든요. 지지 잘 받았습니다. 다시 9만 5천 불 돼 있고, 사실 9만 불이 살짝 깨지면 뭐 나스닥 볼 때 단기로 조정 좀 받을 수 있거든요. 아직 그런 건 아니고 추세 잘 유지하고 있어요. 자, 비미국이 사실 지금 또 봐야 될 게 좀 묻혀져 있었는데 23, 24일 날 일본은행 그 BOJ가 있어요. 거기에서 추가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확률 한 60% 이상 보는 것 같던데
그 정도면 또 일본도 경기가 임금을 올리고 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 정상화되긴 합니다. 근데 일본은 금리 올려도 최고 많이 올려봐야 0.5%예요. 거기에서 한 번 더 올리면 끝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올릴 때 그 8월처럼 약간의 어떤 금리 차를 봐야 되겠지만 좀 미국이 금리가 지금 높잖아요. 예전까지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이슈로 보면 됩니다. 자, 그 대신 강달러 고금리 때문에 지금 유럽이나 다른 특히 파운드 유로들이 많이 빠졌어요. 오늘 같은 케이스는 중국도 7.35위안 방어선 막 치고 오르던데, 자 반대로 오늘 환율 보셨어요? 우리나라 거 4.6대입니다. 참 1460원대예요. 1460원대. 우리나라 환율 오히려 더 안정화돼 있죠 지금요. 자, 대만도 오늘 TSMC 1% 올랐고요. 16일에 실적 발표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돌아왔어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딴 데를 다 봐야 돼요. 이것저것 다 봐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민감한 국가라서 대신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그렇게 두드리다가 전체 보는 외국인 추세가 바뀌었죠. 거기에서 볼 수 있는 또 실전 빅수급 제이싱을 종목별로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미국장이 빠졌음에 불구하고 분명히 빠지지 않고 아침 떨어졌다가 다 땡겨놨어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플러스 나 있거든요. 되게 좋은데 근데 강하진 않아요. 어떤 게 뭐냐면 이쪽으로 확 가자가 아니라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런 흐름도 있고 아까 말한 BOJ도 있고 해서 대신에 코스닥 흐름이 조금 더 낫습니다. 오후 되니까 또 2차전지 막 땡겨 오르던데 다 말씀드릴게요. 보세요. 올랐다가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뜨리지 않고 저감이 살아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출렁거리면서 옆으로 간다. 상승 이후에 V자 반등 이후에 횡보하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추가 반등을 준비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빠지는 게 아니라 횡보하고 있잖아요. 되게 좋은 추세예요. 자, 하지만 우리나라가 고금리 강달러 뉴노멀이지만 아직 워낙 높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되는 과정의 수급 흐름을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보면 돼요. 우리나라 환율 좀 안정제는 말씀드렸고요. 이게 트럼프 취임식 전이고 BOJ이고 우리나라도 연휴도 있고 빅테크 실적도 있고 또 우리나라 정치 이슈도 물론 작년보다는 덜하겠지만 조금 영향을 받는 거예요. 감안해서 보세요. 가장 메인은 뭐다? 지수랑 같이 움직일 수 있는 AI 반도체. 지난주 슈팅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휴식이고 저가 매수, 밀리며 사자. 빅바이오가 올라가는 타임이 맞아요. 코스닥도 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금리가 조금 눌러. 그래서 분명히 갈 수 있는데 예전 같으면 부두둑 다 떨어졌겠지. 그게 아니라 분명히 변했는데 코스닥 매수와 종목별로 세부적은 다 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옮겨가는 단타. 외국인들이 지수 컨트롤 되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침에 보시면 로봇 확 갔죠. 엔터도 좀 막 잘 가고 있죠. 조선 방산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뉴스들 나와가지고 그 점심때 되니까 바이오로 또 살짝 매수가 들어와요. 코스닥 사면서. 그러다가 오후 되니까 장 끝날 때 2차 전지가 또 확 올라요. 이 재료 어제 나왔던 재료인데 그냥 외국인 사니까 개인들이 붙어서 이렇게 그냥 지수 등 왔다 갔다 하는 섹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외국인 2025년 스탠스 바뀌어서 올해는 긍정적 우리나라 보시는 게 좋아요. 자, 파생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전히 개인들이 또 살짝 홀이 들어오니까 소폭 조정과 가두리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자, 구체적으로 우리 하셨던 분들, 근래 돌았던 분들은 빅수급 대장주로 상반기 수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 최소 2개 섹터 말씀드렸어요. 종목도 최소 3개에서 한 5개나 사세요. 최소. 자금에 따라서 얘기 드렸던 주변주, 엔터게임, 로봇도 막 돌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매매하시면서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수익 매매할 때는 타점도 다 말씀을 드려요 제가. 자, 오늘 바이오를 좀 제피 보완 때문에 앞에 내놨는데 분명히 저가 매수도 들어오고 흐름이 괜찮습니다. 코스닥 매수도 들어오는데 금리만 조금 바뀌면 좋겠어요. AI 빅테크의 보완 및 확장이 될 수 있는 빅바이오 헬스케어들이고요. 미국도 보시면 헬스케어 덜 빠지고 플러스 나요. 괜찮습니다. 오늘 삼바가 실적보다 수주가 하나 나왔어요. 수주가 나왔는데 아주 이렇게 뛰었다고. 근데 음봉을 확 맞아버렸죠. 아침에 떴는데 아직은 아니야 이렇게 단기로 누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직 바이오가 확 가기보다는 금리든 뭐든 좀 눌려서 수급이 밑에는 들어오지만 팍팍 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좋게 보세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급등했던 음봉은 아직 아니야 라는 지금 단기 신호다. 자, 실전 대장준 알테오젠 30만원도 과거를 깨지고 그랬는데 키트로드 SC 관련해서 머크 대표이사가 JP모건 가서 했는 얘기가 있어요. 상당히 좋은 얘기고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큰 재료인데 30만원대 가격은 잡아주더라고요. 하지만 팍팍 치지 못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때에서 흐름들이 괜찮게 들어옵니다. 자, 필수입 비거제 슈팅했죠. 근데 오늘 좀 빠지면서 횡보 조정 중에 있는데 오늘 보니까 허위사실 유포했다 이러면서 당사에서 적극 대응하는 내용도 있었어요. 자, 비만약 필수주 제가 보고 있는 요것도 오늘 저가 매수가 가격 잡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중수혜주도 괜찮죠. 오늘 신고가 근처. 자, AI 반도체를 적다가 말았네. 예,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사이드를 보는 엔터 대장주는 오늘 6%, 7% 급등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던 5만원대부터 이미 60%나 수익이 나 있어요. 예, 중간에 절반 정도 매매도 다 봐드렸는데 또 잘 잡으신 분들은 추가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번 당기 목표가 잘 같이 가보시죠. 자, 게임 대장주는 필 관찰하면서 신고가 일단 급등할 수 있겠는데 오늘 그 대표님이 좋은 얘기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내용 되게 많았는데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하게 슈팅될 수 있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자, 로보테마를 지금 CS 끝나도 우리나라 자체 수급과 AI 확장에서 계속 얘기 나오죠.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아까 말했던 로봇 얘기 나왔던 부분에서 테마처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원기옥을 모은다는 개별주 있습니다. 아침에 신고가 잘 났어요. 한 6% 7% 올라가다가 장중에 대장주인 레인보우에 또 삼성 관련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어차피 삼전으로 이제 계열사 넘어가니까 뭐 기업 결합을 신고를 했고 레인보우 사명도 변경한다. 뭐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또 레인보우로 또 맥이 올라가고 그 뒤에 저는 괜찮게 보는 게 이 원기옥주 얘가 좋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돼요. 2차전지 오후 상승했는 거는 외국인들이 코스닥이나 이쪽을 지수를 컨트롤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테슬라 Y 주니퍼 새로 나오잖아요. 뭐 거기에서 이런 재료들이 좀 있었고 뭐 저는 단기로 봅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 전기차 2000이 되려 그러면 향후 저가형 모델이 있죠. 테슬라가 어쨌든 올해 뭐 내놓은 데 많이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아직 LFP예요. 우리나라 쪽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저는 단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법 개정 관련해서 민주당이 2차 공청회 또 연락을 해요. 내용도 물론 저는 보는데 이런 게 진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LG그룹 쪽에 LG CNS라고 있어요. 저는 되게 오래전부터 알던 회사인데 비상장이거든요. 얘가 상장을 하니까 야, 또 복수 상장이다. 또 중복 상장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주 LG가 주가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냐? 저번에 얘기 드렸던 우리 개인들 흐름들이 주가 흐름들이나 기업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뭐 상법 개정되면 정말 좋겠지만 기업 미식이나 주가에서도 야, 일반 주주와 같이 가지 너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안 된다는 얘기가 분명히 시장에서 흐름들이 변하고 있는 건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 흐름을 저는 보고 있어요. 자, 멤버십 고객분 정말 감사드리고 두 번째 파트 2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이어가겠습니다.